사연자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일하러 올라온 분들이 오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 토종 서울 별로 없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인천에서 다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서울에 온 이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컨텐츠 제작자 김남원입니다. 여행 상품 기획과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관련 교양 콘텐츠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 차민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서울에 고향이신가요?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고 전라도 여수 사람인데요. 부산 영도라는 곳입니다. 어쩌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셨어요? 대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편하게 자리에 앉으시죠. 네. 연예인 처음 보시죠? 근데 저 석훈님 지금 두 번째 뵙는 거예요. 저 킹키부츠 하다가 네.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당연히 석훈 찰리죠. 네, 몇 해 전에도 네. 또 킹키 보고 오신 분이 또 계셨어가지고 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 사인해주세요 이따가요. 그래 일단 제가 사인 먼저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그럼요.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 나 지금 손 떨린다. 에이. 오이 주세요. 리액션이 좋으시네. 작가님한테 소개 듣기로는 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다고 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저 먼저 소개를 좀 해보자면 저는 태어난 곳은 포항, 그리고 유년 시절 모든 건 다 인천, 가수가 된 이후에 서울 이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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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과를 뭐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이거 이렇게 가요? 네, 초중고등학교를 또 강릉에서 나온 어. 그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김남헌이라고 합니다. 남원 씨 반갑습니다. 남원 씨. 지금은 사실 이제 유튜브 기반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뭐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그래요? 연예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궁금하다. 이따 카메라 꺼지고 물어봐요. 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해. 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예. 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은 여행 상품 기획이랑 여행 가이드. 네. 원래 이제 제 베이스가 유럽 전역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한 2년째 정착한 곳이 이제 프랑스의 이제 파리 와이너리 투어. 와인 좋아하시나요?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보다 와인에 진심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통 패키지에서 뭐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고 배낭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름은 허발이라고 합니다. 허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이제 초중고 생활하고 대학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다가 고등학교 국어 강사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 국어 관련 교양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진짜요? 네. 대단하시다 진짜. 알겠어요. 우리 뭐 이제 고향 얘기를 좀 일단 해봤는데 내가 살던 동네를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여수는 어때요? 저희 전라도 여수는요. 네. 일단 신났네요 지금. 네, 지금 너무 좋아. 고향 생각이. 그 여수 밤바다 보유 지역이죠. 네. 바다가 되게 예뻐가지고 다니던 중학교는 수업 시간에 바다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네네. 그래서 약간 수업 듣다가 멍 때릴 때, 그럴 때 이제 먼 곳을 바라보면 밖에서 이제 뱃소리도 좀 들리고. 바다면 사실 부산이랑 또 인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입이 좀 근질근질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1의 항구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뭐 별다른 수식어가 좀 뭐 필요 없는. 예. 갑자기 좀 거만해지네. 괜찮습니다.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 맞아요. 고향 얘기 나오면 이렇게 막 신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방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보이셨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 사실 성적이 안 나온 거는 바다가 보여서지 않나. 너무 많이 봐서? 네, 바다를 보고 뭐 너무 멍 때려서. 맛있는 것도 많고. 부산하면 뭐. 또 뭐 야구 또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야구에 미쳐 있는 또 그런 도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남해 바다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래 바다는 동해지 않나. 그 청정 그 동해 바다. 바다는 동해다? 동해 바다를. 내가 알기로는 보유하고 서해인데 바다는. 인천이니까.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청정 아무튼 동해 바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강릉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좋네요. 얘기를 산 좋고 물 하고 좋은 있습니다. 곳. 네. 아니 민진 씨하고 남원 씨는 고향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전 아무래도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여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문에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관성처럼 지금 서울에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래도 사람은 한번 이제 태어났으면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면학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대관령을 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울로 가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속담이 진짜 폭력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관령이 그냥 친구 같은 거예요. 근데 넘어야 돼. 근데 약간 이제 이 친구를 넘어야 되는 거죠. 은은한 가스라이팅인가 보다. 그쵸. 그쵸. 저는 근데 두 분이랑 좀 다른 게 서울은 그냥 뭐 이제 나랑 관계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해서 막 이렇게 노력해서 왔다기보다는 코로나 때 여행업이 완전 다 직격탄을 맞았죠. 여행업은 거의 끝이었죠.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좋은 제안이 왔죠. 그래서 좋은 제안이 와서 여행 관련 일을 해보겠냐,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힘들었던 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때. 지금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따로 살아요. 아, 따로 살아요? 네, 주말 부부. 네, 애기 그래서 몇 살인데? 이제 5살. 아우! 네. 너무 이쁠 때인데 아니, 그 아내랑 애기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영상 통화를 하루에 한 3-4번씩 하기도 하고 사실 그게 뭐 그 공함이 채워지진 않죠. 더 보고 저 싶지. 올라와서 1년 정도 엄청 울었어요. 부산에서 가정을 이루시다가 네.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죠. 신혼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이제 올라오시면 자취나 뭐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결혼하셨어요? 네. 아, 결혼했어요? 네. 오, 진짜? 네, 결혼해서.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하는구나. 네, 제가 2020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딱 올라와서 기숙사, 자취, 하숙 이런 걸 다 경험을 해서 월세 낼 때도 마음이 쓰리지만 그렇지. 매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게 좀 맞나? 네. 나 좀 눈물 나려고 기분이 좋대. 아니 왜냐면 자취 하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더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 월세가 너무 비싸고 그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적적한 집으로 딱 들어갈 때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갖고 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석구님 자취 안 해보셨나요? 다 했죠. 저도 기숙사하고 혼자 살고 친구랑도 살아보고 네. 2008년, 네, 8년부터 혼자 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공허함 같은 거는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진짜 약간 놀랐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가장 놀랬던 점은 뭐예요? 저는 제일 놀란 거는 대중교통. 맞아, 완전 공감.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제대로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 없을걸요. 없어. 나도 없어. 그리고 정시에 오는 시스템이 너무 놀랐어요. 맞아. 왜?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강릉 같은 경우에는 버스 시간표란 게 존재는 하는데 그 시간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존재만 하는 거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래? 저희는 이제 뭐 어디서 논다 그러면은 시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지. 시내, 맞아, 시내라고 시내. 그 번화가가 따로 존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그러네. 야, 강남역 몇 번 출구로 와?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니까 저 진짜 놀란 거 있어요. 홍대를 갔어요. 갔는데 앰플을 넣고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에서는 버스킹을 할 만한 그런 인구 밀집이 거의 별로 없고 만약 한다 해도 다 아는 사람일걸요. 야, 네 동생 저기서 노래한다. 그렇지요. 저는 어떠셨어요? 일단 눈 때문에 되게 그렇지. 눈 오는 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산에서 3번 정도 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눈이다라고 반응을 해서 막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눈은 3번 정도 왔었는데 그 서울 분들은 뭐 눈 1, 2cm만 내려도 이게 도시가 막 마비되고 이런 걸 보고서 가사롭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기본 뭐 무릎까지 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믿거든요. 안 믿거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그냥 생각을.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사내 문화도 굉장히 쿨하구나. 네, 엄청 쿨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영어 되게- 이름 몰라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영어 이름 어떻게 되세요?
제 영어는 바르뎀. 레그? 뭐? 바르뎀? 레그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르뎀이. 바르뎀? 네. 왜 바르뎀이에요? 이제 너무 잘 어울려. 누가 저 지어준 거예요?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네. 남미 이제 가이드를 해야 돼서 스페인어 선생님께서 이제 넌 바르뎀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바르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문화인데 사실 제가 부산에서 일했던 회사는 아주 보수적인 네. 꼰대 집단의 그런 문화에서 그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뿅 하고 넘어오니까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보면은 윗선은 어떻게 허발 씨가 맞출 수 있는데 아래 친구들이랑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제가 이게 문화가 달라서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한 1, 2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에 대한 지식이나 일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인생의 그 지혜를 얻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좀 다 어린 친구들이거나 뭐 동년배들이거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나. 저는 대치동의 학원에 가면은 그 선생님들끼리 약간 다 친해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각자 수업 연구하고 과제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친해지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고. 나 이 얘기를 너무 공감한 게 뭐냐면 사실 연예계 쪽은 와 우린 친구! 전 이럴 줄 알았거든요. 와 그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되게 놀랐어요. 맞아. 그러면서부터 벽이 딱 쳐지는데 이게 현실인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던 거. 상처 많이 안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죠. 근데 그때 저도 되게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뭐지? 그냥 웃으면서 맞아. 다 같이 친구하면 안 되는 건가? 이랬는데 맞아. 안 돼요. 그게. 맞아. 맞아요. 안 돼. 서울이라는 그 공간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런 그 뭐 서먹한 분위기 자체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먼저 사실 물어봐요. 혹시 뭐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10의 9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래 맞아요. 서울은 사실 서울이 뭐지? 서울은 서울 특별시. 사람이 없는데요. 서울 사람이 없는데요. 서울은 특별시. 그냥 이방인의 집합수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막 서울 가면 코베 간대이, 코 잡고 다니라. 막 맞아.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빌딩 몇 층 세면 샘만큼 돈 받아 간다고 막 조심하라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얘기를 예전에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들도 되게 외로워하며 그럼. 제가 아닌 또 다른 이방인의 존재로서 여기에서 피 튀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달랐고 아무래도 뭔가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어서 그럴까? 뭐 잘 모르겠지만 조금 사람에 대한 여유는 맞습니다. 조금 없는 거 맞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공감해요. 제 자체도 제가 인천에 가면 네. 와 여긴 내가 여기서 학교 생활했지 마음이 일단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데 근데 서울에 오면 약간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사실 맞아요. 이방인들은 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에게 사는 곳은 어떤 의미인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다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리프레시가 필요하면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행이 제 직업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프레시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를 길을 못 찾아서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는 그 순간이 일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좀 지쳐하는, 좀 지루해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 반복되는 패턴이 저한테는 오히려 힐링이 되는. 그렇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 머물고 싶어 해요. 네, 그 정도로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사는 곳이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가족과 같이 살면은 아내랑 아기가 같이 그쵸, 사는 그쵸. 곳이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여수에서 살다가 올라왔으니까 이곳에서 다시 창출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 공간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처음에 20살에 딱 올라왔을 때는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지하철 타는 방법도 모르고 그랬던 제가 단골 가게도 생기고 좋아하는 것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나를 만드는 공간? 사는 곳은? 새로이 나를 만드는 공간. 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사는 곳은 다른 말로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들어가고 싶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나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치장할 수 있는 샵인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샵에 한번 가볼까? 하면 서울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입는 거고 강릉에 한번 가볼까? 하면 강릉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입는 그런 어떤 샵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민희 씨하고 남은 씨는 지금 왜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향에서 하실 수는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혼자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여수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대치동에서 강의 활동할 때도 저희 여수에서 제가 다니던 국어학원 선생님이 학원을 물려줄 테니까 와라고 하셨어요. 그럼 대치동 출신이 여수에 온다는데. 사실 여수로 내려가기가 저 혼자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가정을 꾸렸고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보니까 여수에 내려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게 사실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런지랑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뭔가 이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뭔가 이일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쉽사리 내려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사실 강릉에도 물론 영상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좀 스케일이 크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류의 영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이래서 사람은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때요? 강릉을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네네네네. 남원 씨가. 네네. 강릉에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강릉에 일만 있으면은 바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못해서 서울에 있는 거지 강릉에서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강릉에 가고 싶어요.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모두 사실 거기에 두고 맞아요.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나고 자란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좋았던 기억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거죠. 혹시나 만약에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된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강릉에 내려가서는 영상 일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좋죠, 좋죠. 네. 저는 그 지방의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릉만이 갖고 있는 색을 가진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은퇴하면 가고 싶긴 해요. 저는 심지어 부산에 섬이라는 데 살아서 눈만 돌리면 다 바다였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도 없고 바다가 없다라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되게 깝깝하더라고요. 강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의 삶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사실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러면은 나중에 가족분이랑 이제 합쳐서 사실 때 서울에서 같이 합쳐서 사는 삶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산에서 같이 사는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나이스 퀘스천. 이게 처음 1년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뭔가를 정리를 해서 내려가겠다. 내려가는 KTX에서 정말 서울은 쳐다도 보기 싫었던 기억이 많아요. 맞아. 좀 근데 힘들고 막 너무 힘들고 막 기빨리고 맞아. 사람 너무 많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올라와서 1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 보였던 게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안 보였던 게 보였다라고 한 게 뭐예요?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되게 놀라운 모습들 많이 보게 됐거든요. 뭐냐면 어떤 부분들이냐면 자존감이 일단 되게 높고 자기 포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다고 해야 되나. 모든 지방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한테? 애기는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가 그치, 이제 애기 상상이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좀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니 이제 좀 훈훈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타지 생활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사실상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컨텐츠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없으면은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버티는 것 같다. 넥스트 스텝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이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다가와서 말 걸어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저희 그 전 남자친구, 현 남편.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전 남친까지 챙긴다고? 바로 내가 타임할 뻔했어. 엄청 쿨하네. 이러고. 깜짝이야. 아니 사실 세 분 다 처음에 우연히 이제 서울에 오셨던 거고요. 지금은 각자 삶을 이어가고 계신데 일을 위해 사는 곳을 바꾸는 사람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심플하게 그냥 결국 다 사람 사는 동네다. 네, 담백하네요. 그래서, 네. 사람 사는 동네다. 겁먹지 마라 뭐 이런 겁먹지 얘기죠. 마라. 맞아요.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사는 19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지. 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만 그냥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쫄 필요 없다. 쫄 필요 없다. 말만 통하면 다 되는. 네. 자, 우리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일의 의미란?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나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 플러스 다 각자 실현하고 싶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아 실현의 수단 뭐 이렇게. 자아 실현의 수단. 전 녹화 처음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나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 나에게 일의 의미가 뭐지? 너무 어려워. 이건 뭐 담당 PD님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그냥 모를 거야. 헷갈릴 모를 거야. 거야. 광고주도 몰라 내가 봤을 때. 광고주도 몰라. 지금 여긴 없지만. 몰라. 자, 오늘 이렇게 사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이야기하면서도 나 여수 가고 싶다, 강릉 가고 싶다, 부산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전 가 있죠 이미 마음. 저도 이미 마음은 저기. 저도 오랜만에 인천 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냄새 지금 나는 것 같아요. 밀면치기 하고. 저 지금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3.